나무를 깊이 바라보며 나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함을 느낀다. 가만히 서 있는 나무에서 참된 나를 발견한다. 너른 해변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한 그루 사이프러스 나무는 내 머리 모양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나무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연이 조각한 나의 몸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게 해준다. 하늘의 구름은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든 못마땅해 하는 법이 없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들과 그저 함께 존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눈부시도록 하얗게 물결치다가도 금세 칙칙한 잿빛으로 바뀌어 비가 내릴 것을 알리는 구름의 모습은 그대로 완벽한 가르침이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구름의 부드러운 아랫배에서 내리는 빗물일지도 모른다. 집 울타리에 매달려 가만히 자라는 호박은 형제들과 함께 땅 위에 있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대신 매달린 곳에서 씩씩하게 자란다. 자연은 그저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정원의 생명들처럼 주어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조경 건축가 로렌스 헬프리는 말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의 여러 모습에 깊이 공감한다.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들을 본보기 삼아 만물의 존재 방식을 배운다. 한 마리 벌의 윙윙거림, 사시나무 잎이 바람에 바스락 거리는 소리, 밤에 들리는 매미 울음의 리듬, 이런 것들이야말로 변화하고 발전할 필요가 없는 자연의 소리이다. 자연은 존재하기의 달인이다. 자연은 그저 거대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자신으로 존재할 줄 안다. 존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늘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들, 곧고 늠름하게 서 있는 둥치, 구불구불 땅속 깊이 흐르는 뿌리를 바라보면서 나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의 정원에 이 나무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한다. 나무에는 고대의 바람과 바다에서 온 비와 수년간의 햇빛이 담겨 있다. 그 심오한 존재함은 고요와 정적으로 다가온다. 마음을 살피고 호흡하면서 나도 그 고요 속으로 스며든다. 나무처럼 가만히 서서 갖가지 생각들은 정원 밖으로 흘려보내고 나는 오직 나 자신으로 돌아간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가 될 정원을 창조할 때 가장 역동적인 순간이 있다. 내가 그린 정원의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직시하겠다고 다짐한 후 땅에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이다. 이때 햇볕은 대지의 살갗 위를 겸손하게 오가는 너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며 등을 어루만지면서 나를 안심시킨다. 대개는 아주 오래는 아니어도 여러 계절 동안 내버려 두었던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한다. 잡초 없애기는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일종의 명상법으로 여기에는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 이제 잡초에게 적절한 지침과 경계를 제시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용기를 내어 잡초가 무성한 정원에 들어서면 동시에 나의 굴곡진 내면의 지형으로도 들어서게 된다. 정원에 뒤얽힌 잡초에 나와 타인들을 수없이 괴롭혀가며 되풀이해온 맺힌 감정과 꼬인 생각이 투영된다. 내가 정원의 잡초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피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 자신의 가장 깊숙한 정서적 풍경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엿볼 수 있다. 나는 좌절하거나 화가 난 마음으로 잡초를 뽑고 있는가? 내면의 대화를 하며 자신을 비난하거나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가? 잡초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로 생각하고 뽑아 없애려 하는가? 아니면 그것들을 공감의 눈으로 응시하며 자신과 정원을 바라보게 해주는 길잡이로 여기는가? 나는 마음 밖에 있는 정원의 도움으로 정서적 자아 깊은 곳의 지형을 통찰할 수 있다.
그리고 정원의 모습을 선명하게 지각하면 마음도 본연의 투명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잡초는 현명하다. 잡초는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안다. 바싹 마른 땅에서조차 기어코 살아남아 주어진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땅과 영양분에 대한 잡초의 욕심을 통제해주지 않으면 결국 정원을 통째로 내어주고 만다. 그래서 잡초는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나의 계획을 망치는 침입자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치지 않는 잡초의 존재 방식과 내가 잡초를 다루는 방식을 잘 살펴보면 자기 내면의 풍경 한쪽을 차지하는 매우 공격적인 감정에 대해 여러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분노와 탐욕과 증오는 엉겅퀴와 괭이밥과 민들레가 정원에 씨앗을 뿌리듯 내 의식의 밭에 씨앗을 뿌린다. 내가 다스리지 못한 마음의 잡초는 나의 생각, 말, 행동을 이용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능력이 있다. 그것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럼에도 내가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씨앗이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서 타인들의 정원에도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칠 수 있다. 반면에 잡초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즉 잡초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방법을 더 잘 알수록 자신의 마음과 정원을 더 잘 가꿀 수 있다. 잡초는 정원에서 흙도 갈아 엎어주지 않고 거기에 사는 식물도 보살피지 않은 곳, 그러니까 눈길 주지 않고 마음 쓰지 않은 곳에서 자란다. 내가 맞서 싸우곤 하는 분노 같은 감정도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의 잡초의 속삭임이나 가시를 대하다 보면 마음 어딘가에 그동안 보살펴주지 못한 곳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분노의 밑바닥에는 슬픔이나 비탄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진심으로 어루만지고 이해해서 그 속내를 알아내야 한다. 정원에 뒤얽혀 있는 잡초를 굳세지만 부드러운 손길로 대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와 공감의 씨앗에 물을 주면 분노는 누그러지고 내면의 정원이 본래의 완전함을 회복한다. 정원에 생긴 빈 공간에서 뒤얽혀 있던 마음의 매듭이 풀린다. 평화와 기쁨을 이정표 삼아 나는 바른 길에 서 있다. 자신의 마음 안팎에 뒤얽힌 곳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말끔히 치운 공간은 이해와 지혜가 자라나 내적 평화와 기쁨의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게 해준다. 잡초가 없는 빈 공간에서 나도 마음을 비운다. 더 편안해진 자신을 느끼게 된다. 평화와 기쁨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정표이다. 가지치기의 진짜 목적은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 거기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다. 가지치기는 과거의 것을 없애서 새로운 것이 자라고 꽃 피울 자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미지의 새로운 것을 위해 오래되고 익숙한 것을 떠나 보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정원을 거울처럼 자신의 내적 정서를 보여주는 지도로 삼을 수 있다. 나에게 현실성이 없거나 건전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는데도 자꾸 떠오르는 생각, 이야기, 습관화된 행동은 없는가? 나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이야말로 내가 오랜 동안 조금씩 키워온 낡은 가지들이다. 마음을 살피면서 정원에 있는 새실 부르너 장미의 낡은 가지를 잘라낸다. 이와 함께 내 안에 오래도록 들러붙어 있던 습관도 잘라낸다. 그때 내 존재의 투명함, 평화, 차분함 같은 새로운 싹이 자라나 뿌리내릴 공간이 열린다.
정원에 있는 나무의 낡은 가지를 단호하게 쳐냄으로써 나의 잘못된 지각과 오해의 가시와 낡은 줄기를 함께 없앤다. 그러면 내 앞에 지금 이 순간의 드넓은 공간을 열 수 있다. 내 이야기에 대한 끊이지 않던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지금 이 순간의 상쾌함이 우리를 채우고 새롭게 성장하여 투명함과 평온함이라는 아름다운 꽃들을 선물 받는다. 발 아래 대지가 누워 있다. 드넓은 대지의 캠퍼스가 그 안에 뿌린다. 마음 살핌의 씨앗을. 정원의 흙은 삶을 그려넣는 캔버스이다. 무엇을 그리는지, 마지막 결과물이 무엇인지는 사소한 문제다.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 자신이 매 순간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이다. 정원을 가꿀 때도 참된 본성을 닦을 때처럼 마음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근원으로 되돌아갈 때 정원 가꾸기와 영적 수행의 근본 핵심이 구현된다. 우리는 정원을 가꾸며 고대의 의식에 동참한다. 내가 뿌리는 씨앗이나 마음을 쓰는 대상은 실제로도 비유적으로도 내 의식의 연장이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내가 씨 뿌리고 보살핀 작물은 내일 수확하게 될 열매이다. 그 결과가 행복이 될지 슬픔이 될지, 만족이 될지 욕망이 될지, 분노가 될지 사랑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나는 모든 생명과 이어져 있음을 아는 진정한 정원사가 된다. 나는 두려움 없이 큰 삶을 산다. 진정한 정원사가 되려면 참된 이해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꽃 한 송이를 보고 그 안에서 두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두엄을 보고는 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원에 푹 빠져 있으면 모든 생명 안에 다른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지혜를 깊이 깨우치고 마음을 다하여 동물과 식물과 광물 등 모든 존재에 존경을 바치면 현명하고 훌륭한 정원사가 될 수 있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살아있거나 영원히 죽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생명은 끊이지 않는 흐름이다. 우리는 대지이며 정원사이다. 우리는 연꽃이고 진흙이며 메이고 콘도르이며 나비이자 방귀벌레이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 모든 것임을 알기에 서로 자애롭게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삶이라고 여기고 그런 삶을 경험한다. 자신이 바로 생명과 하나 된 존재임을 이해한 우리는 사심없이 정원을 가꾼다.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저 정원을 닮아 끝없이 후해져서 사랑과 공감, 지혜를 아낌없이 내어준다. 나는 마음을 살피면서 생각과 말, 행동에 씨앗을 뿌릴 줄 안다. 그 씨앗들은 확장된 나 자신이자 모든 생명에 바치는 선물이다. 나는 진정한 정원사가 되어 마음을 살피는 정원 가꾸기로 현재를 살고 찬란한 미래로 나아간다.